자가면역 질환은 정말 당사자 환자에게 괴로운 병입니다. 원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다양한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을 뿐더러 면역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평생을 비싼 약을 먹어야 하며 약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밝혀진 베이킹소다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정말 다양하지만 값싸고 구하기 쉬우며 부작용이 적은 베이킹소다를 매일 섭취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경화증, 과민성 장질환 및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미국의 오거스타 대학의 연구자들은 밝혔습니다. 아직 더 많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더 많은 임상실험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암흑과도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병과의 치열한 사투에서 태양과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베이킹소다는 산성역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특정 형태의 만성신장질환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조지아과 대학의 과학자들은 저널에서 저렴한 비처방 제선제가 어떻게 염증성 질환에 치료할 수 있는 항염증성 환경을 촉진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면역학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어거스타 유니버시티의 메디컬 컬리지의 과학자들은 지와 건강한 사람들에게 2주 동안 하루에 600cc의 생수에 용해된 하루 2g의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 용액을 섭취했을 때 위가 더 많은 산을 생성하도록 자극하여 다음 식사 때 소화의 기능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효과, 즉 비장의 장기를 보호하는 미크로코 표면에 있는 비장의 중피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피세포는 장기들이 서로 문지르면서 생기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외부를 덮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지르면서 생기는 마찰의 충격을 방지합니다. 문지르는 것은 염증을 유발하므로 면역계가 이물질 또는 이 경우 다른 기관에 의해 감지된 기계적인 충격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베이킹소다를 마시면 중피세포가 비장에게 면역반응을 줄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용액을 마시면 외부 침입자를 삼키는 면역 시스템의 큰 축인 백혈구 세포인 대식세포의 농도가 바뀌어 전체적으로 항염증제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혈액과 신장뿐 아니라 비장에서도 베이킹소다라고 물을 마신 후 2주 동안 대식세포라고 불리우는 면역세포의 개체수는 주로 M1이라는 염증을 촉진하는 세포보다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는 조절세포인 M2세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피세포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변화의 일부는 신경뉴런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세틸콜린의 도움으로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코너는 이 항염증 반응을 매개한다는 콜린 신호가 비장을 자극하는 미주신경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비장과 연결을 형성하는 중피세포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의 실험에서 그들은 큰 뇌신경을 잘라 중피세포로 가는 이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장이 정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다른 장기와의 마찰과 같은 행동으로 비장을 만지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전송은 중피세포의 신호 단백질인 아세틸콜린에 의해 매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을 제거했을 적에 연약한 중피세포와의 연결이 끊어졌고 항염증 반응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비장을 약간만 움직였을 때 매끄러운 중피세포 덮개가 요철이 되어 색이 변했습니다. 즉 미주신경과 비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베이킹소다 섭취로 인해 비장이 커졌으며 이것은 항염증 작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염 또한 비장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뉴런 이외의 다른 세포도 화학적 커뮤니케이터 아세틸콜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의 책임자인 폴 오코노 박사는 이런 염증에서 항염증 프로파일러의 전환은 인체 내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으며
신장에서도 보았고 비장에서도 보았고 더 나아가 말초력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베이킹소다의 결과로 대시세포 외 다른 면역세포의 차이도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에는 더 많은 T세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가면역 반응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자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4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쥐에서는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건강해졌으며 꾸준히 베이킹소다를 마시면 언젠가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체의 면역체계의 전환을 끄거나 켜는 것이 아니라 항염증제를 제공하여 자가면역 반응을 한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염증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적당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 규칙적인 크기의 물 한 컵에 8분의 1 티스푼으로부터 시작하여 4분의 1 티스푼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숨이 가쁘거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섭취가 과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미 알칼리성인 경우 마시면 아니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유해한 부정맥, 심장마비 또는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으면 베이킹소다를 마시기 전에 의사가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및 나트륨 수준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식이나트륨 증가로 인한 혈압 상승, 알칼리성 소변으로 인한 신장 결석 및 저칼륨 혈중의 위험을 포함한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베이킹소다 보충제나 갑상선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 약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킹소다가 소염제로 작동한다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코너는 의사의 상의 없이 섭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마시는 데 관심이 있다면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침에는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식과 함께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는 경우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분자가 향해 새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오시간인 점심시간 전 1시간 전에 저녁시간 1시간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베이킹소다는 순수한 중탄산 나트륨이고 반면 베이킹파우더는 산과 알칼리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베이킹소다를 구입해 복용해야 합니다.